자, 안녕하세요. 주식친 유통화입니다. 뭐,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 몇 번째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음, 네, 이거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자,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상승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마치 땅값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랑, 그러니까 모든 경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아파트가 상승한다. 자, 첫 번째 상승을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전에도 그랬지만 그 집이 계속 상승을 하는 이유는 비싸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집값이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비싸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다시 얘기해서 비싸게라도 사는 사람은 앞으로 더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절대 싸게 팔지 않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집을 뭐 단기간에 한 달만 치고 나오겠네, 두 달만 치고 나오겠네, 이런 사람은 없어. 집은 보통 몇 년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뭐 길게는 몇십 년도 갖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싸게 팔려고 하진 않아. 그러니까 좀 더 비싸게 받으려고 좋은 자리, 역세권이라든가 교육 환경이 좋다던가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상황이 왔을 때 아파트 가격의 상승, 그러니까 집값의 상승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무리해서라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럼 지금 만약에 오 후보님이 오 후보님이 말하는 것처럼 서울의 고층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겠다. 그러면 압구정에 아파트를 밀어버리고 재건축을 시켜주고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50층짜리 아파트를 짓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50층짜리를 지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공간이 넓어져요. 그리고 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공간을 넓어지게 하면서 네, 음성 나오는데 안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50층짜리 아파트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거예요. 여의도나 반포나 이렇게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들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재건축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들 되게 많거든. 그러면은 이 한강 쪽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가능성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투자라는 걸 생각을 해서 상승을 해요. 그치? 자, 제가 주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에 주가가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가. 이게 2019년 경제 상황이에요. 2019년에. 근데 20년 초반에
이 자리에 코로나가 발생을 해요. 그쵸?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것이다. 위기가 오고 여기에서 더 위험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하게 되죠. 거의 반토막 나게 생길 정도로 50% 이상 하락을 하게 돼요. 전 종목이 다 떨어지게 되고. 근데 이 상황에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어요.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봐봐. 경제 상황은 여기에 있는데 이거에 대한 위험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위험에 대한 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1조 달러 2조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유럽에 1조 달러 이렇게 추경했던 것처럼 해소를 위해 돈을 풀어요. 그러면은 거의 절이 그러니까 싼 이자로 돈을 풀어줘. 그랬더니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사람들이 너도 나도 대출을 받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적인 생산이 그러니까 자영업 같은 경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투자를 하게 된다고 대출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가계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데 너도 나도 돈을 쌓아지 모아서 투자를 해요. 그러면 개인이 하는 방법은 펀드라든가 예를 들어서 증권사를 통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직접 투자를 한다던가 은행권도 있으니까 직접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나라에서 계속 돈을 풀어주면서 지원책이 나오다 보니까 그 돈이 계속 주식에 계속 들어와. 근데 여기에서 국내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들어와. 그러면 돈은 넘쳐나는데 주가는 한정돼 있지 않으니까 주식이 상승을 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오르고 나서 더 이상의 추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바이든이 되면서 추경에 대한 것들이 또다시 나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올라주게 돼.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 돈들이 더 이상 이제 투자가 들어왔는데 이제 더 이상의 투자는 어려워 라고 얘기가 나와. 그러면서 금리 얘기가 나오면서 국채 금리든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든 뭐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점점 발을 빼. 그쵸?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됐든 뭐가 됐든 너무 우량주가 장기 투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라. 좀 더 나눠 산다던가 밑에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여기에서 더 이상 상승을 하지 않고 박스로 움직인다라고 내가 얘기했어. 횡보를 할 것이다. 조정을 할 것이다. 그쵸? 왜냐면 계속 이익 실현이 나오니까. 근데 말을 했듯이 공포가 온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지진 않는다. 왜 이렇게 안 떨어져? 이렇게 급락을 할 망정, 급락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막 갑자기 내일도 급락, 모레도 급락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큰 급락이 나오진 않아. 왜? 기관, 외국인, 연기금의 투자 방식이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오른 다음에 주가가 오른 다음에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비싸게 매도하기 위해서 주가를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시키면서 이익 실현을 한다고. 그게 여기뿐만 아니라 전에도 그랬어. 봐봐. 여기에서도 봐봐. 여기에서도 세상 다 대박 터질 것처럼 올랐지만 이게 한 방에 빠지는 게 아니라 횡보하고 빠지고 횡보하고 빠지고 횡보하고 이렇게 됐다고. 그쵸? 1년간 하락 횡보를 반복하는 장세가 2018년에 있었어. 그리고 2019년에는 어떻게 했어? 횡보만 했다고. 이렇게 주가가 이 다음에도 여기에서 횡보 하락 다시 상승하면서 여기에 있었단 말이야.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고. 그런 것처럼 주가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보면 이런 식의 움직임이 진행돼 왔어요. 많이 오른 것만큼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거가 데칼코마니처럼 빠진다. 그래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 박스가 유지가 되냐. 이 박스가 유지 안 되면 2800까지 떨어질 수 있고 2800에서 또 횡보하다가 또 떨어지면 2400대에서 500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온다는 거야. 그러려면 이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에서 뭔가 세게 다시 조치를 해서 돈을 투입을 한다던가, 경제적으로 막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 으쌰으쌰 한다던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매출이 역대 최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만 나오지 다른 사업들에서는 안 좋은 것들 되게 많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 쪽은 거의 죽었어. 자영업은 힘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폐업도 많이 했고. 근데 오히려 또 배달 쪽이나 이런 쪽은 또 살아나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새롭게 올라올 만한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코로나의 하락이야.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백신이 이제 조금씩 보급이 되고 코로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 작업이 최소 1년은 넘게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1년 넘게 걸릴 거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뭐가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그거 갑자기 돈을 풀 수도 있어. 근데 그 전에는 좀 조심해서 해라. 계속 상승하락 아니 상승하락이래. 횡보하락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단타 위주로 해라. 그죠? 그거 종목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것보단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먹고 나오고 종목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서 하고, 장세가 많이 빠지면 하루 정도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2차 매매를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가 됐고, 오를 때 수익 시현을 빨리 해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지금 현재 막판에 6시에 봐봐. 오늘 투자자를 보면 6시 전까지 올 매도였는데 갑자기 막판에 매수가 막 들어왔어. 그치? 그리고 여기 기타 법인에서 이렇게 됐어. 이거는 뭐 주식을 통으로 넘겼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하루 종일 외국인이 팔았던 거에 대한 반영을 해주고 유럽장이 약간 상승을 했어. 그러니까 오늘 뭐 크게 상승을 한 건 아닌데 해외 차트를 보면 여기에서 보면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약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야. 23일 거가 나와 있거든요. 잠깐만. 또 이런 건 자, 이렇게 봐봐요. 여기에서 보면 중국도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 약간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어. 그러면은 여기에 어떻게 나을 거냐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이 유럽장에서의 상승이 막판에 외국인의 매수를 불러온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 정도 됐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말한 나스닥이라든가 S&P가 약간 상승으로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오늘 장세에서 만약에 미국장이 상승 마감을 한다면, 근데 지금 좀 위험해. 미국도 지금 개인들 다 털고 있거든. 막 테슬라가 10%씩 떨어지고 막 애플이 10%씩 떨어지고 이런 장세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그게 장 초반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이렇게 조금씩 밀리다가 이렇게 쫙 밀리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끝나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에 그 파락을 하다가 오후장 지금 여기에서 지금 6시 이후에 상승을 해줘서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현재 미국장에 대한 예상을 한다면 약간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상승을 해준다고 한다면 내일부터 대박이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갖고 있었던 종목이 지금 역배열에서 반등이 나오니까 만약에 5일선을 기점으로 여기 5일선을 기점으로 요만큼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약간 올라온다면 하루 정도 더 봐도 되고 5일선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밀린다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일은 확인을 하면서 오전장 상승으로 본다면 내일 오전에 개인들이 많이 따라붙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개인들이 많이 따라붙는다는 얘기는 하루 이틀 올라가더라도 여기 이상 세게 올라가기는 힘든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을 최대한 정리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오늘같이 많이 떨어진 다음날이라든가 아니면 하루 더 봐서 이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루 정도 더 보고 양봉 마감하는 날 여기에서도 보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음날 하락이잖아.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락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오는 날이 있다면 그 다음날 하루 정도는 노려볼 만한 건데, 내일이 목요일이고 모레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가는 종목들도 좋긴 하지만 확실히 오늘 하나투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동안 죽었던 거 업종들, 호텔 관련들, 쇼핑, 아니 그 코로나에서 완전 죽었던 업종들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밑에서.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봐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여러분들이 또 힘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코로나로 해서 벌써 1년 됐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 됐어, 코로나가. 그치? 벌써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산 지가 1년 됐어. 여기에서 여기 아까 말했던 2800선 깨지면 2400에서 500선 여기까지가 마지노선,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투자를 하고,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쭉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당하게 수익이 나면 이익 실현을 최대한 하면서 현금 비중을 높이고 종목을 적게 들고 가는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말은 그런 거예요. 요즘에 뭐가 좋다 다 필요 없어요. 알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장세 좋으면 대표적인 종목들 좀 올라가고 안 좋으면 다 떨어지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그냥 네, 정배열에서만 해라, 좀 쉬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절대 물타기에 웬만하면 크게 하지 마시고, 네,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잘 해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크게 테마를 노려서 하기도 그렇고 코인도 마찬가지로 계속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여기에서 혹하고 저기에서 혹하고 하지 말고, 알았죠?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한 종목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개인들 종목 위주로 하는 것도 한 가지의 호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종목 위주로 개인들이 많이 사는 것들, 한번 이렇게 올랐던 애들 다음날 이렇게 많이 오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신 이렇게 오른다면 어떻게 돼? 결론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올라가다 떨어져서. 그쵸? 그러니까 조심해서 항상 대박을 노리지 말고 적당히 먹으면 나오는 그런 회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보내시고요. 올해 즐겁지 않은 얘기가 많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하시고, 네, 공부하실 분들 기본반도 좀 가입하시고, 네, 리딩도 좀 가입하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식전제 통화했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